지난주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영상을 보려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내로 추정되는 여자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영상이 유출되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저를 더 미치게 하는 건 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2명이라는 점입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며 본인 실수나 누군가의 악의로 사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몰래 관계 영상을 찍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네이버의 한 법률 카페에서 확인한 사연으로 우연히 한 성인 사이트에서 아내의 불륜 영상이 돌아다니는 걸 확인한 한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로 최근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난주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야동을 보려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내로 추정되는 여자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저를 더 미치게 하는 건 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2명이라는 점입니다. 동영상은 8분 정도 되고 영상의 제목은 초대남과 쓰리섬이었고 아내가 얼굴은 안 찍히려는 듯이 고개를 돌리는데 중간중간 얼굴 일부만 나와서 아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내를 못 알아보겠지만 아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은 전부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리도 아내 목소리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무엇보다 아내의 배 위에 있는 점이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아내는 웃으면서 왜 자꾸 찍어? 자꾸 찍으면 나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게 분명히 들리는 상황으로 보아 몰래카메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긴 상태인 걸로 보아 적어도 2년 전에 찍은 영상으로 보입니다. 언제 이런 영상을 찍었는지는 확실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영상 속의 아내는 술이 많이 취한 모습이지만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찍히다 보니 대화 내용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한 남자와는 연인 사이인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찍는 남자에게 성행위를 하는 남자가 사모님한테 키스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거나 영상 마지막에 아내가 영상을 찍는 남자에게 여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아내라고 생각하니 너무 충격이고 아내가 영상을 찍는 남자를 여보라고 불렀다는 것과 혹시나 아내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영상을 찍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는 상상을 하니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분노가 차오릅니다. 현재 심리적 충격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 동안 회사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혼을 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혼을 하더라도 영상을 찍은 남자들에게 상간소송이나 그 외의 형법적인 소송을 하고 싶은데 우선 중요한 건 상간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유출된 성관계 영상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올립니다. 2주 전 아내의 성관계 영상 유출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많은 분들이 격려와 염려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때 글을 올리고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제가 봐도 영상 속의 여성분이 사모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영상을 상간소송의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여성분이 사모님이라는 명확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부르거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상간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이 상태로는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할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재 아내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고 있는데 거의 2년 이상 된 일이라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봤는데도 딱히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는 상태고 실제로 아내는 그 상간남들과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글은 무덤덤하게 쓰고 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영상 속의 주인공이 제 아내와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증거 찾게 되면 또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성관계 영상 유출을 인지하고 한 달 만에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알게 된 계기는 아내의 통장 조회였습니다. 700만 원의 큰 돈이 1년 전에 어떤 회사로 이체가 되었는데요. 이 회사를 찾아보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영상 속의 주인공이 아내가 확실하다는 것과 아내가 영상 유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바랬는데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변호사님은 이 정도라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상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인지 아닌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반드시 상간남과 아내의 대화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내가 언제 이런 영상을 찍었는지는 대충 감이 오기는 합니다. 3년 전쯤에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거의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인도로 주재원을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어리고 인도 상황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2년 정도 아내 혼자서 아이들을 케어하기로 하고 나갔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3년 만에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 아내는 혼자서 육아를 책임지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더 이상을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오빠, 나 정말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 저는 승진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라도 같이 육아를 하겠다고 설득을 했었는데 결국 가출까지 하는 등 강력한 이혼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혼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다가 아내가 그럼 잠시라도 육아를 쉴 수 있게 별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별거까지 반대를 하게 되면 정말로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아 결국 5개월 정도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남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별거 이후 집으로 돌아온 뒤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자기가 심한 우울증이었고 별거 기간 동안 정신과를 다녀서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까지 화목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을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아내의 행동입니다. 자신의 성행위 영상이 유출되는 걸 알게 되었다면 저라면 정말 밤잠도 못 이루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았는데 아내는 한 번도 티를 내지 않고 저와 아이들에게 더욱 밝고 잘해왔으니까요. 통장 내역만 아니라면 저는 아직도 영상 속의 주인공이 아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우울하고 힘든 나날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증거가 모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의 성관계 영상 유출을 알게 되고 2달 만에 명확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재작년 아내의 핸드폰을 바꾸고 사용하던 핸드폰을 저희 어머니를 드렸었는데요. 동생이 다른 핸드폰을 사주면서 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걸 까먹고 있었네요. 다행히 부모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핸드폰을 포렌식 복구를 하였습니다. 카톡은 복구를 못하였지만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내역은 70% 이상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구해 주시는 분께서는 사모님이 핸드폰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했으면 복구가 어려웠을 텐데 운이 정말 좋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알게 된 사실에 정말 배신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별거를 하면서 남자가 생긴 줄 알았는데 아내는 별거하기 2년 전부터 상간남과 연락을 했고 별거 중 아내가 상간남과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건 아내였고 상간남이 이를 반대하며 아내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이렇게 헤어지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오빠 못 만나겠어요. 저는 오빠 믿고 만나왔던 건데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욕구를 풀려고 만난 것 같아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그만 만날지도 이미 다 약속하고 만난 건데
왜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건데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사죄할게요. 그런데 자기도 허락했던 거잖아요. 왜 전부 내 탓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전화 좀 받아봐요. 허락이요? 나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같이 모텔 들어가는 거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억지로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싫다는데 술 억지로 많이 마시게 했고요. 그리고 영상 찍은 거 무조건 지우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가족들도 알게 될 텐데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영상 내가 몰래 찍은 거 아니잖아요. 같이 찍어놓고 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건데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그 동생 부른 건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요. 정말 오빠 때문에 저 너무 괴로워요. 그만 괴롭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제발 지워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만나서 같이 영상 지우고 잠깐만이라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요. 부탁할게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9시경에 아내가 경찰에 전화를 한 내역이 있어 녹음본을 확인해 봤는데 아내는 문자 메시지 이후에 상간남을 다시 한번 만난 것으로 보였고 그 과정에서 상간남이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로 상간남과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진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사진 증거는 정말 혼자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충격적인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연인처럼 찍은 수십 장의 사진, 그리고 상간남이 벗은 아내의 몸을 찍은 사진 등이 있었고 그중 저를 가장 화나게 만든 건 아내와 상간남이 유치원생인 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에버랜드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을 때는 빨리 증거 찾기를 바랬는데 증거를 다 찾고 나니 뻔뻔하게 평범한 여자인 척 연기하는 아내가 가증스럽고 상간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일단 상간남의 연락처는 확보한 상태지만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 경찰의 협조 없이는 더 이상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증거와 제 입장을 정리한 후에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한 후기입니다. 애들을 저희 부모님께 잠시 맡기고 집에서 녹음기를 켜고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이혼 통보에 아내는 오빠 무슨 갑자기 이혼이야? 장난을 쳐도 이런 걸로 장난을 쳐. 라고 하며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이내 제 표정을 보고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표정이 심각해졌고 제가 아무 말 없이 야동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아내의 영상을 보여주자 순간 두 눈이 흔들리더군요. 그런데 이내 천연덕스럽게 뭐야 이게 갑자기 이런 걸 왜 나한테 보여줘. 라고 하더군요. 만약에 제가 증거가 없었다면 정말 감쪽같이 속았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래는 바로 다른 증거들을 한 번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가증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증거는 없는 척 이거 너 아니야? 아무리 봐도 넌데 언제 이거 찍었어? 왜 그랬어? 라고 말하니 놀랍게도 아내는 더욱 발끈하며 이게 왜 나야? 얼굴 생긴 게 다르잖아?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확실치도 않은 걸로 자기 아내를 미친 여자로 만드는 거야? 오빠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의처증이야? 라고 하더군요. 더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살인사건이 될 것 같아 두 번째 인터넷 장의사 입출금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네가 이 남자하고 이 영상을 찍은 것과 함께 외도를 했다는 증거는 전부 가지고 있어.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지침이를 떼면 나도 막갑하러 갈 거고 솔직하게 네 입으로 언제 어디서 몇 번 만났는지 거짓말 없이 말하면 나도 그 부분 참작해서 행동할 거야. 다시 말하는데 나 이미 사진부터 영상, 문자 내역까지 전부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재작년 이전의 자료가 전부이고 심지어 문자 메시지하고 사진이 70%만 복구가 된 상황인데 일부러 허세를 부렸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을 오열을 하며 울던 아내가 말하는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빠가 인도로 가고 너무 외롭고 우울해서 애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를 키우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좀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어.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채팅을 들어갔어. 처음에는 그냥 채팅만 했었는데 당장의 주도로 번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놀다 보니 기분이 많이 나아졌었어. 그러다가 그 엄마들하고 밤늦게 맥주도 한 잔씩 마시게 되었는데 어느 날은 그 남자가 합석을 했어. 술자리가 아니고 그냥 커피 마시고 키즈 카페 가고 할 때는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웃기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내하고 사별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딱하기도 하고 나도 그때 너무 외롭고 슬픈 상태였어서 하소연을 했고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 처음에는 그냥 애들 키울 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하루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 물어봤더니 자기가 직접 와서 차를 봐주더라고. 그때부터 많이 친해지게 되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불륜을 시작한 건 언젠데?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 4개월 정도 만나다가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소리는 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우게 되었는지 말해. 그냥 하루는 그 사람 와이프 기일이라고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 그래서 나도 그 사람한테 이래저래 도움받은 게 많아서 불쌍한 마음에 위로를 해주려고 밤에 만났는데 어쩌다 술을 마시게 되었고 깨어나 보니 모텔이었어.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실수였으니까 앞으로는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오빠 한국 돌아올 때까지만 만나자고 부탁을 했어. 그 남자가 불쌍해서 만났다고? 아, 그럼 아내가 딴 남자랑 자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인도에서 개고생하는 남편은 안 불쌍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됐고 그 뒤로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그냥 애들 유치원 가 있을 때 만나서 카페나 그런 데 다녔어. 내가 똑바로 말하라고 했지. 카페만 간 거 아니잖아. 모텔은 일주일에 몇 번 갔는지 정확하게 말해. 너 카드 내역하고 어플 사용한 거 다 확인했으니까. 사실 증거 자료가 없어서 그냥 허풍을 친 거였는데 아내의 대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모텔은 만나면서 몇 번 안 갔고 그 사람 집에서 만났어. 아, 그럼 우리 집에도 그 새끼가 왔었겠네. 내가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 아파트 캣티 확인 안 했는데 확인하면 다 나오니까 솔직하게 말해. 응, 난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오고 싶다고 해서 몇 번 온 적 있었어. 진짜 미쳤구나 너. 그리고 카페하고 그 새끼 집 말고 또 어디 다녔어? 그냥 대부분 그런 데 다녔어. 내가 말했지. 있는 대로 전부 말하라고. 너 왜 우리 애들 데리고 그 새끼하고 에버랜드 간 건 이야기 안 해?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아니야, 오빠 말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내가 깜빡했어. 그 에버랜드는 원래 그 사람 애하고 다 같이 가는 기로 했었는데 애가 갑자기 아파서 애는 그 사람 엄마한테 맡기고 잠깐 와서 놀아주고 사진 찍어주고 간 거야. 진짜야, 오빠 거짓말 아니야. 그 사람 우리 애들하고 1시간도 안 있었어. 1시간이든 8시간이든 네가 상간남을 우리 애들한테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미친 거야.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네가 한 거 축소시키면 나 진짜 미친다.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전부 말하고 그 외에 딴소리는 하지 마. 그럼 에버랜드 말고 또 그 상간남하고 어디 갔는지 말해. 가평 키즈 펜션에 간 적이 있었어. 내가 혼자 가면 비싼데 둘이 가면 가격이 할인되니까 그래서 갔어. 아, 펜션비 아끼려고 애들을 데리고 상간남하고 펜션을 간 거야? 가서 자지는 않았어. 그냥 하루 놀고 왔어. 그 외에는 내가 기억나는 게 없어. 진짜야. 그럼 반대로 네가 그 새끼 애 봐준 적 있어? 라고 말하니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더 화를 냈더니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향이 목포인데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2박 3일로 다녀온 적이 있어. 그때 그 아이를 내가 봐줬어. 아니, 그럼 우리 애들은? 우리 집에서 같이 재웠어. 그때 한 번 빼고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진짜야. 그리고 이젠 진짜 기억나는 게 없어. 상간남의 아이를 내 집에서 재웠다니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국 오고 나서 마보고 이혼하자고 했던 건 그 남자랑 살려고 그랬던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원래는 그 사람하고 처음 만날 때부터 오빠 한국 오면 헤어진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바꾸고 계속 만나자고 했어.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오빠한테 바람 피운 거 직접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어. 개소리하지 마라. 협박을 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가출을 한 건데? 마지막 경고에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나도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알겠어?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처음에는 잘 달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 사람 협박도 있고 사실 그 사람이 많이 울면서 매달리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리고 오빠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그때는 도무지 오빠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아,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가출을 했다고? 너 진짜 사람 놀리냐?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어. 아, 그래서 그렇게 영상도 찍고 그랬던 거야? 너 동영상 몇 개나 찍었어? 나도 확인한 거 있으니까 내가 확인한 것보다 적으면 각오해라. 언제부터 찍었고 몇 번 찍었는지 정확하게 말해. 내가 찍자고 한 거 아니야. 만나고 오빠가 한국 오기 한 3달 전 정도부터 갖고 영상을 찍기를 원했어. 안 찍는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내 핸드폰으로 찍고 같이 보고 삭제하자고 해서 그렇게 몇 번 찍은 적 있어. 그리고 얼굴 가리고 그 사람 핸드폰으로 2번 정도 찍은 적 있고 그 외에는 난 몰라 정말이야.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영상을 찍은 거야? 정말 미친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게 무서웠어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별거 중에 그 새끼 집에서 살았던 거야?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 있었는데 그 사람 애 보는 게 불편해서 원룸 단기 월세하고 친정집 왔다 갔다 했어. 진짜야.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 새끼하고 쓰리섬한 영상은 어떻게 찍게 된 거야? 이 질문에 한참을 울던 아내가 말하더군요. 별거에서 혼자 나와 사는 동안 그 사람 집착이 정말 심해졌어. 점점 더 변태적인 걸 원하고 나중에는 다른 남자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친한 동생이라면서 소개해주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술집 문을 일찍 닫게 돼서 그냥 방 잡고 술 마시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갔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변명이라면 좀 그럴듯하게 지어내봐. 영상에서 웃으면서 찍는 모습이 안 보여. 그리고 너 그 새끼한테 여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둘이 그냥 살림 차린 것 같던데.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이야.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이 둘이 만날 때는 자기를 여보라고 부르라고 강요를 했어.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무섭게 화를 내거나 내 불륜 사실을 가지고 은근슬쩍 협박을 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은 일 때문에 헤어진 거야. 절대 좋아서 찍은 게 아니야. 오빠 제발 믿어줘. 영상도 그 사람 핸드폰에서 내가 직접 지웠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새끼가 영상을 따로 빼놨겠지? 안 그래? 그 영상 퍼주고 나서 그 새끼한테 연락해봤지? 뭐래고 하디? 친구가 이거 나 아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서 보니까 내가 맞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따졌는데 자기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영상도 지웠는데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자기 얼굴하고 그 남자 얼굴만 모자이크한 거 보면 그 사람이 퍼뜨린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 할 말도 없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도 영상 지우겠다고 디지털장이 샀었는데 휴가도 없었고 나도 그랬는데 영상이 계속 돌아다녔어.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따지니까 어느 날 그 사람 핸드폰 번호 바꾸고 이사를 가버렸어. 걔 직장은 어딘데? 부동산 분양하는 사람이라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 그 새끼 감싸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오빠 진짜야. 내 핸드폰 줄 테니까 전부 확인해도 돼. 나 그 새끼 상간 소송할 거야. 걔랑 주고받은 카톡, 문자, 전화 전부 나한테 넘겨. 오빠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건 다 줄 건데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나고 거의 다 지워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럼 네 핸드폰 내놔. 포렌식해서 복구하면 되니까. 알았어. 오빠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전부 도와줄게. 근데 오빠 나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제발 부탁인데 이혼만은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네가 그냥 바람만 피운 거면 그냥 애들 엄마로서 살게 해줄 수도 있어. 근데 이 동영상 나중에 애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좀 있으면 성에도 관심이 생길 건데 그때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리 애들이 받을 상처가 상상이 나가냐? 그리고 나도 너랑 못 살겠어. 내가 돈 벌겠다고 인도에서 무슨 개고생을 하면서 버텼는데 보답이 딴 새끼들이랑 굴러먹는 영상이네. 내가 앞으로 그 영상을 기억해서 지울 수 있겠어? 오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영상도 내 얼굴 잘 안 나왔고 나인 거 모자라 보게. 내가 성형수술을 하든 살을 찌우든 무슨 짓이라도 다 할게. 오빠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참아줘. 부탁이야. 아내와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상간남 인적사항부터 상간남 애 얼굴까지 전부 확인한 상태인데 아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내는 친정으로 내려보낸 상태고 혼자 술 마시면서 글을 썼네요.
아직도 저는 이혼 생각이 변함없는데 애들이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애들을 봐주기가 어려운 상태고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도무지 애를 볼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괴로운 날이네요. 죽고 싶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우선 상간소송 진행하고 또 새로운 일 있으면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밤입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한동안 글을 안 올렸네요. 아내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문자와 사진, 카톡 일부를 복구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아내가 전부 솔직하게 설명하여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상간남이 알고 있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상간남이 완전히 미친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서부터 하루에 20통이 넘게 전화를 했더군요. 아내가 전화를 안 받자 하루에 거의 30개가 넘는 문자폭탄을 보내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안 만나주면 죽겠다느니 남편에게 말하겠다느니 당신 없으면 나는 이제 어쩌냐느니. 그런데 그 문자에서 가장 열이 받았던 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섯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는 건데. 우리 애는 아직도 당신 기다려. 그래서 아내한테 나랑 이혼하고 그 새끼랑 재혼해서 내 새끼들하고 같이 살려고 했던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내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자기 혼자 같이 살자고 했고 자기는 내가 한국 돌아오면 정말로 헤어질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뭐 증거는 없어서 그냥 알았다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소송을 할 때도 그 새끼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데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찼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일단 상간소송은 진행한 상황이고 그 동영상 유출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몰카를 찍은 거면 찍은 자체로 문제가 되는데 몰카는 아니고 합의하에 영상을 찍고 유출이 된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유출에 고의성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속이 터집니다. 아니 어떤 유출범이 남자 얼굴만 모자이크를 넣고 유출을 합니까? 변호사도 같은 대답을 주더군요. 근데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상간소송이랑 같이 진행 중이고요. 결과 나오면 또 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최근 정말 힘든 일이 있어 글을 씁니다. 벌써 아내의 외도 정황을 알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내에게 모든 증거를 오픈하고 난 뒤로 별거한 지 4개월째 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 원룸에 전세를 들어가 매일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제가 퇴근할 때쯤에 원룸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사죄의 편지를 쓰고 모든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 외에는 답이 없어서 이혼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퇴근하고 오니 애들은 숨이 넘어가게 울고 있었고 식탁을 보니 아내가 유서를 써놓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중요한 일이 있어.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앞으로 자주 못 볼 것 같다고.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어. 아빠, 엄마 외국 못 가게 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외국 가면 안 된다고 우는 애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내가 죽기를 원하지는 않아 급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가 볼 수 있었고 아내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놓은 상태라 경찰분들이 빠르게 아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부도 바닷가 근처 주차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차량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사람은 살리자는 심정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자세한 이야기는 안 드리고 우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하고 오늘 입원을 시키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차라리 다른 바람난 여자처럼 뻔뻔하게 굴었으면 속이라도 편하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근해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애들을 봐주고 있는데 매일매일 엄마를 찾으면서 숨이 넘어가라 울고 있는 애들을 보면 저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거의 7개월 정도 글을 쓰지 않았네요.
먼저 그동안 염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회원님들에게 모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사이에 일일이 설명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상간소송은 승소했고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일단 승소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상간소송 도중 상간남이 아내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아내가 이 사실을 곧바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여 같이 옆에서 전화 통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상간남은 이혼을 하고 자기한테 오면 안 되겠냐는 미친 소리를 했고 아내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또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걸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상간남이 아내 몰래 찍은 영상이 또 있다는 말을 했고 아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 정말로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서 보내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저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또 협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녹음하여 협박죄 및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을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영상 유출 관련해서도 민사소송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성을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은 상태지만 변호사는 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상간소송 도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상간남 새끼 사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혼한 거였고 심지어 이혼을 2번 한 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한테 불쌍한 척 말했던 상당수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중에 부부 상담사가 말해주길 상당수의 상간남들이 여자들의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 불쌍한 척을 한다고 하더군요. XX 같은 놈. 직장도 부동산 분양업이 아니라 중고차 딜러였는데 사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놈은 꼭 감옥에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아내는 심리검사 결과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정신과와 함께 부부 상담을 다니고 있는데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아내가 바람이 났던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아내가 속된 말로 발정이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 화가 났었는데요. 의외로 여자들이 바람이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우울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우울증에 걸린 상태에서 상간남이 잘해주니 그 사람의 관심과 반응에 행복을 느끼는 일종의 관계 중독 증상을 겪게 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2가지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성관계 영상을 나중에 애들이 보게 되었을 때 감당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상담사는 아내가 깊은 우울증에 빠진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고 이번에 있었던 일들이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비슷한 행동을 다시 저지를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하셨고 성관계 영상은 일단 아내와 계속해서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지금 1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눈물로 사과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혼만 안 해주면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맞추어 살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재 제가 원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바람난 아내들의 행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 이제는 저도 이혼은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원님들, 제가 지금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걸까요? PV나 인터넷에서는 이혼이 너무 쉬워 보이는데 막상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 끝없는 고민의 연속입니다. 부디 회원님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거의 1년 만에 글을 씁니다. 제가 글을 쓰고 정말 많은 회원님들의 걱정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이 카페에 들어오면 그 기억들이 전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 자꾸 들어오는 걸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이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간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시 부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담을 받으면서 아내의 행동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우울증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와 아내는 천천히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신뢰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최소한 아이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성실히 따르고 있으며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든 재결합을 하든 각각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고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아이들과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건강한 공동 양육자로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유출 문제와 관련된 재판 과정은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아내 몰래 찍은 영상이 발견되어 상간남은 아마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영상은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통해 최대한 삭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아이들과의 대화 방법도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힘든 시간 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쓴이 분께서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요. 이 글에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댓글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습니다. 사실 불륜 이후 배우자가 상간자와 이별을 했음에도 결혼 생활 도중 계속되는 의심과 분노로 결국 서로 지쳐 이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불륜이 주는 상처가 크다는 뜻인데 이 글쓴이 분은 부디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로 달아주시어 함께 소통하면 정말 좋을 듯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